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숙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아예 그 수치들을 마음대로 언급하시게 제가 아예 숙제를 하겠습니다. 네네. 뭐냐면 한국갤럽 조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그 전에 1부에서요.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무작위 생성 표준 틀을 통한 이미 전화 걸기였고 응답률은 2.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로요. 21일부터 23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했고요. 조사 방법은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이며 응답률은 2.5%,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조사는요. 데일리안 의뢰고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 무선 100%, RDD 방식 ARS 조사로 응답률 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 마음대로 이제 숫자 언급하시죠. 예. 자, 오늘 갤럽 조사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대구 경북도 30% 무너졌다. 이 부분이 대단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예. 그렇죠.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예.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 직전에 사실 한 30%대는 유지하고 있다가 10%대로 떨어진 건 바로 한 2주 만에 급전직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바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집토끼층이 이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완만하지만 지금 10%의 목전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갤럽 조사는 20% 20.0%니까요.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 다른 조사 기관보다는 항상 대통령 지지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사이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레임덕 시기에는 빠르게 지지율 하락을 선도하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갤럽이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한 25% 지지를 유지하다 갑자기 17% 한번 찍고 바로 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탄핵이 됐던 건데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20% 후반 보이다가 19%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9%대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 소환이 됐고 또 안종범 수석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지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오면서 11월 셋째 주부터 급전직하였는데 지금 이제 마치 그런 상황이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살라미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지표가 바로 대구 경북에서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뚝이 무너지기 직전 같은 느낌. 뚝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국정 지지율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 진영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뭐 진보든 보수든. 그러면 이제 이른바 뭐 텃밭이라든가 지지 기반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 버텨주는 곳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또는 이제 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들이 이제 있을 텐데 뭐 연령대는 보수인 경우에는 이제 60대 70세 이상
이제 있고 또 보수 성향층 이런 게 기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고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언급드린 이런 층들에서는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예.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지. 예.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연령대에서도 60대 7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이니까. 예.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것이 여당 지지층인데요. 예. 여당 지지층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48%, 예. 잘 못한다는 40%니까 예. 같은 4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받쳐주는 지지 기반이 지금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고.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예. 사실은 허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에서는 수치의 높낮이가 있습니다만은 잘 들여다보면 여론에서는 강도가 있어요. 예. 스트렝스가.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한국갤럽은 잘한다, 잘 못한다 이제 두 가지만 제시하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는 잘한다,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예. 뭐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가 있는데 예. 매우 못한다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아, 그것도 위험 징조죠, 그거는 굉장히. 예. 비토 정사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면을 전환해서 반전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강도가 높게 되면 어떤 것을 매듭을 짓고 국면을 전환하더라도 반전되는 효과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 속도도 때문에 느리고요, 반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인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떤 아까 뚝이 무너지기 직전 같이 보인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이렇다면 정부 여당으로서 특히 대통령실은 굉장히 급박해야 할 텐데 오늘도 반을 보면 뭐 하여튼 엄중하게 보겠다는 식이지 국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을 이거 고치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제 예. 한국갤럽이 부정평가 이유 항상 묻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처음으로 이번 주에 15%로 가장 높게 예.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관련된 혹은 뭐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된 것들이 1위로 올라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예.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고 사실 2021년 이제 12월 달에 김건희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제 부인이었죠. 기자회견을 갑자기 하면서 예.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도 자중하겠다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제 내조하는 그리고 예. 사과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다시 그게 이제 거두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최근 여러 가지 이제 특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불기소 이런 일련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금 낮은 상황에서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 그게 전에까지 얘기였죠. 네, 예.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서 전광판 보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는 자기가 이제 경기하는 어떤 이제 행위를 할 때는 전광판을 볼 수가 없지만 예. 뭐 에러를 범했거나 아니면 VAR이 필요할 때는 예. 전광판 선수들이 또 많이 보거든요. 비디오 판독도 보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최근에서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광판을 좀 보겠다는 오늘은 이제 예. 좀 엄중하게 보겠다는 여론을 엄중하게 보겠다는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늦었더라도 지금 뭔가 바꾸는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 예, 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근거로서 1등으로 올라선 게 처음인가요? 이번에? 네, 처음입니다. 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유가 네. 두 번째로 14%인가 2위로 나타났었고요. 예. 불과 2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1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 어떤 부정평가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인기 없는 요인 중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어떤 분노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한 요인이 1위로 올라섰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이제 아무튼 예. 측근 과거에는 이제 아들이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배우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에서는 더욱이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이른바 주변 미터 주변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불과 한 총선 전까지는 예. 대통령이라든지 부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좀 삼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 총선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을 보수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예. 혹은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좀 비판하는 모습을 사석에서 욕을 하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사석에서 가능하면 좀 보호하려고 뭐 이런 네. 분위기가 점점 옅어지고 네. 사석에서는 욕을 그렇죠. 하기 시작하는 공개 예. 협상은 하지 못하지만 사석에서는 좀 비판을 가감없이 하는 막 이런 예.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부정 평가 이유가 1위로 올라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워낙 사실 얼마나 사실 파괴력이 있는 것이냐 하면 예. 기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높은 것은 이제 경제와 민생, 뭐 예. 물가라는 문제인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 부정평가에 제일 높거든요, 항상. 예. 근데 그것이 후순위로 내려갔다. 그리고 역시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부상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예.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의대 정원 예. 확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이 올라간 것이니까 그것을 뚫고 올라간 것이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사회에 관련한 문제들을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에서 이제 지난주 조사를 보게 되면 대외 활동을 뭐 줄여야 되냐 늘려야 되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이제 대부분 높았고 심지어 여당 지지층에서도 예.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이제 높게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여권층에서도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균열을 야기하는 그런 예. 이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아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좀 다르긴 한데요. 반응이. 네. 그러나 그 세부 내역을 들어도 엄중하게 보겠다 그래놓고 기자들이 또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 그걸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또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쉽게 어떤 이 상황 자체가 해소되질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불만들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진솔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사과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에서 그 말을 이제 진심에 듣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공감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데 예. 그 이제 반응에 있어서의 공감도가 좀 지금 낮은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끊으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후 조치가 예. 그래서 대외 활동을 이렇게 이제 줄이기로 한다 아니면 뭐 어떤 기구를 만든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크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금 쉽게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인다는 부분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또 치명적인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전광판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진단을 하고 예.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예. 뭐 바꾸는 거는 뭐 인사로 혁신할 수도 있고 예. 여러 정책을 혁신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검찰이라든지 특검의 수사를 받는 뭔가 뭐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과정이 계속 고착 상태예요. 예. 지금 뭐 제2부속실 신설이라든지 특감반 부활 이런 예. 부분도 사실 2024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서천에서 회동했을 때 똑같은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오늘자 기사인지 예. 아니면 올해 초 기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뀌는 게 없고 계속 지금 답보 예.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피로감에 이제 젖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예.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난 갈등을 보면요. 예. 이 유난 갈등에서 지금 책임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게 뭐 압도적으로 크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난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갈 어떤 그 공간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딜레마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권층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뭐 한동훈 대표의 이제 행보가 얻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 또 여권층에서 또 일정 부분은 그래도 당 대표보다는 이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또는 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또 생각하는 이제 강경 지지층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딱 한 칼에 어느 행보를 선택해서 과감하게 나가기가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애매한 상황. 만약에 당내의 입지가 매우 탄탄하다면 예.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주도하고 대통령실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입지가 한동훈 대표가 충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중의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행보를 하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는 당대표와 당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효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여론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 과거 이제 MB 때 박근혜 대표는 예.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약간은 이제 역시 뭔가 여당을 바꿔보겠다는 예. 뭐 그런 취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더 지지율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어떤 정치적 예. 위상도 있었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예. 받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원내를 총괄한다, 뭐 통화를 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력이 또 너무 작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뭐 회식은 뭐 20-30명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한동훈 대표를 따라갈 수 있는 깃발을 예. 꼽았을 때 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아직 예.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무력한 모습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예. 좀 하락하는 모습 결정적으로 또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들이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차 처음에는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 예. 이것이 사실은 크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의 이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4년차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과감한 행보를 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제 위상이 올라갈 것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커서 대통령을 어쨌든 양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예. 그것을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어질 예.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 뉘앙스를 비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반응하지 않는다 예. 보니까 이것이 대중들에게 또는 범여권 성향층에게 갈등과 충돌이 된다고 하는 예.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예. 양쪽에 안 좋은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양측이 충돌하면서 어떤 진전이 없으면 양쪽 네. 다 추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버스에서 버스를 탈 때는 예. 그것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갈 때 버스에 타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덜컹거리게 되면 타고 있는 사람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돌되는 모습은 이제 안 좋은 지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